뭐 김문수 후보도 그동안 사실은 뭐 계엄을 찬성하고 두둔한 건 아니죠. 예. 다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국무위원들 다 일어서라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할 때 그때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꼿꼿 장수고 마치 계엄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김문수 후보는 이미 정치한 지 30년입니다. 또 예. 저분이 민주화 투사였고 그런 면에서 계엄 찬성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어제 결국은 선거운동 첫날 그 모든 후보들의 행보에 따라서 선거 전체의 이 컨셉이라든지 그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내보이려고 하는 메인 디쉬는 메인 요리는 무엇이고 또 사이드 디쉬는 무엇인가가 다 드러나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주 메뉴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는 새벽 5시 지금 가락시장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길이 서민의 삶을 살아왔고 청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새벽 5시에 가락시장을 가서 자기는 서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죠. 예.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나 이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탄핵과 그리고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계속 공격할 테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계속해서 키우고 그리고 또 나머지 공격은 방어하기 위한 걸로 사이드 메뉴로 어제 김문수 후보가 내놓았던 것이 35세의 가장 젊은 초선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와 함께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 이것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번 선거를 내란 종식 선거로 자기가 당선되는 것이 결국은 이 계엄으로 인해서 빚어진 내란 국면을 종식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민주질서의 회복이라는 지도자상과 그리고 서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상이 대비되는 것이었고 또 어찌 보면은 이 자기들의 약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흰색 방탄복을 그냥 국민들에게 다 노출시켰습니다. 노출시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의 첫날을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서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의 메시지에다가 계엄에 대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예. 이렇게 가는 프레임으로 짜여졌다 그렇게 봅니다. 예. 대구 민심 걱정이 많죠. 나라에 대한 걱정이. 이제 대구가 보수의 중심인 것은 자기 개인보다도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는 분열돼 있고 진보는 완전히 단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전략을 보면은 어제 하루 동안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동탄, 판교, 대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 행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산토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남의 표를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보는 완전히 단결돼 있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 안 냈죠. 그랬죠. 진보당하고는 후보 단일화 하면서 진보당 사퇴시켰죠. 그리고 당은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행보를 해도 당 내에서나 진보 지역 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비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동안의 색깔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우리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 최종 이 단일화 했던 후보들조차도 선대위에 자칫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유력한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이셨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는 결선에 못 올라가자마자 탈당하고 그냥 미국으로 떠나버리시고 이렇게 분열이 돼 있으니까
다들 걱정이시죠. 예. 어제 서문시장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제 대구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예. 전에 비해서는 아직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제 첫날 대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은 우선 보수를 결집시켜 놓고 예. 그다음에 이걸 빨리 한 다음에 이 산토끼 중도 수도권 젊은 층으로 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그래서 첫 선거운동 시작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보수가 다시 한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현명하게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 입법 권력 가지고도 저렇게 사법 권력 가지고도 다 마음대로 하고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행정부를 흔들어 놓는데 거기에다가 행정부 권력까지 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긴다면은 견제할 수 있는 표 그리고 서민들과 미래로 가는 표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뭐 두 사람은 경기지사와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또 부인들 간에 모임이 있어서 가끔 만나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또 김혜경 여사가 설란영 김문수 후보 부인에게 선물도 주고 해서 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살아온 삶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어찌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는 노동운동을 하는 동지로서 김문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예. 50 시절에 정말 그 엄혹한 시절에 김문수 후보가 도망 다닐 때 자취방에서 숨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청교육대에 가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그동안 국회의원 3번 했죠. 경기지사 8년 했죠. 노동부 장관까지 했는데 저분이 지금 24명 봉천동에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재산이 8억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은 청빈한 삶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청빈한 삶을 살고저 남편이 해도 아내가 그러지 않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설란영 여사는 김문수 후보가 청빈한 삶, 정직한 삶을 살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조한 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설란영 여사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 요란하게 이렇게 대신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어제도 아마 선거운동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저게 이제 공교롭게 두 후보 부인들이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내조형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150만 원 2심에서 받은 것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대신해서 전직, 현직 국회의원 부인들 이제 모아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식사 대접한 게 화근이 되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뭐 10만 4천원 그거 가지고 후보의 부인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법인카드라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공적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인색할지 모르지만은 김혜경 여사 영부인 리스크는 또 계속된다. 그러나 설란영 영부인은 영부인 리스크는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저런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도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지금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뭐 지금 정면 충돌하는 그런 선거 아닙니까?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양 후보나 진영에서도 이 선거전을 펼치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전을 펼쳐야 될 텐데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길 인사하고 아침 먹으러 어떤 식당을 갔는데요. 그 식당에 대구에 있는 식당인데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은 정치대화 X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 친필로 정치대화 X 상대방을 배려합시다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요 텔레비전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손님들끼리 와서 요즘은 전액 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다가.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예. 그만큼 갈등이 심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 과정도 그렇지만 선거 끝나고 제발 복귀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갈등을 키우거나 분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내란은 종식시켜야 되고 내란 잔당은 소탕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자칫하다 보면 똑같은 정치보복과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귀한 의원님이 좀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진보 좌파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철이 들고 나서 25년간은 진보 좌파로 살았고 25년간은 보수 우파로 살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근데 본인이 진보 좌파로부터 보수 우파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진보는 우리 삶을 국민의 삶을 그냥 인류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자기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을부터 시작해서 좌파 운동에 매진을 했는데 결국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장면들을 보고 이 국내에서 좌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왔냐 그리고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왔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향만 다를 뿐이지 우파에서도 수구 우파가 있습니다. 극우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수구 우파도 있지만 좌파에서도 수구 좌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좌파 사회운동을 경험했던 사람, 지금은 우파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경영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보라기보다는 수구적인 경향에 가깝다.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냐? 자기가 나라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준석 후보 행보를 보면은 어제 여수 국가산단 갔다가 그리고 바로 국회에 올라와서 기자회견합니다. 물론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자기 트레이드 마크인 자기가 이공계다. 그리고 자기가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다라는 걸 이제 여수 가서 그것도 전남 가서 보여주고 올라와서 기자회견에서 주안점은 국민의힘과 단일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하고 끝내는 단일화 될 거다,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 단일화 프레임에 이준석 후보가 갇히게 되면 자기 지지율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선은 초반에는 단호하게 끊어주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정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가는 것 같지만은 저는 선거 20일이라는 앵커 말씀대로 길다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요 이런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평균 투표율이 한 60% 초반대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평균 투표율이 7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새로운 유권자들, 국민들 15%가 투표장으로 나오는 선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때 언제 후보를 정했냐고 물어보면은 투표자의 한 15% 정도는 투표하기 전날이나 투표날 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부분들이 판세를 21일까지 끌고 간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6월 4일부터 정치보복 안 하는 거 보게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뭐 저는 볼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될 테니까. 다 개인 생각이십니다. 다 개인 생각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일화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